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주변에서 영주권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 중에는 되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일도 굉장히 잘 되고 이제 그럼에도 미국에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한테 막 상담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본인들이 이제 딱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려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민키님과 제가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민 생활에 대해 유용한 내용을 영상을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네. 일단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거는 미국에 이민을 오겠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족 초청, 그리고 취업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 투자 이민.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거는 가족 초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족 초청에 대한 서류는 I-130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는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서류가 다 있어서 다운로드 받고. 네, 모든 서류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인스트럭션도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쉽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들한테 많이들 하시죠. 변호사나 이제 이주공사, 이제 에이전시에 많이 맡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초청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선권이 다 다르거든요. 순위가 0순위부터 4순위까지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0순위는 0순위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그 0순위면은 이제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빠르겠죠? 네,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분들이군요. 제일 빠르죠. 네, 그리고 1순위는 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네요. 그리고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3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그리고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한 14년 정도 걸린다고. 네, 이게 14년 정도 걸려요. 자, 여기서 저희가 영주권을 받게 된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돌아가시긴 했는데 외할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80년대에 미국에 오셔서 그때부터 쭉 생활을 하셨고 1999년도에 제가 어렸어서 잘 몰랐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해 놓으셨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저하고 제 동생들이 이제 21세 미만 이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인이 돼서 받을 수 있었어요. 영주권은. 그때 당시는 성인이 네, 당시 아니었어서. 신청 당시에는 이제 10대였었고. 그 과정에서 성인이 됐어도 네. 나오는 거고. 네, 신청했을 당시의 나이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민 관련된 업무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주공사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 영주권 신청을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일을 진행을 하면서 당시에 저도 좀 어리고 잘 몰랐어가지고 어머니를 그때 잘 도와드리지 못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맡겼던 그 이주공사 에이전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고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신청 과정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신청은 돼 있었지만 상황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맡겼던 그 에이전시는 정식으로 뭔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가 그 에이전시를 하고 계신 거였고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해본다고 한 거였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이제 여튼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 회사 쪽에서 일을 이어서 업무 진행을 해서 다행히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머니와 동생 2명이 이제 2010년도에 미국에 와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2011년도 초에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됐을 때 외할아버지가 기혼 자녀인 저희 어머니를 이제 초청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주권 받을 당시 케이스는 3순위였던 거죠. 그 순위 중에. 그래서 좀 기간이 꽤 걸렸었어요. 맞아. 거의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에이전시를 잘못 만났었던 것도 있었지만 한 11년 걸렸죠. 예. 가족 초청 같은 경우도 뭐 기혼 자녀냐 미혼 자녀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순위가 다르잖아요. 3순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뒤에 밀려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꽤 걸렸죠.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당시에 제가 잘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 아버님은 미국에 가시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민키님 쪽이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서 네. 이렇게 읽어내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진짜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온 게 어찌 보면 어머니 노력으로. 네, 어머니의 진짜 그 네. 사실 어머니가 이 당시에 이제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용감하시고 네. 대단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오고 싶지도 않았고 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되게 한탄하면서 1, 2년을 보냈던 사람인데 지금 또 이렇게 3, 4년쯤 돼 보니까 또 미국이 좋아요. 그래서 또 새삼 어머니께 인제서야 감사를 네, 저희가 99년도면은 그때부터 밑작업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어머니가 저는 뭐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이런 사람을 만날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 생활하고 뭐 세상 직장 어딘가에서는 생활하고.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2011년도 초에 제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으러 갈 때쯤 민키님을 만났고 그 2011년도 10월에 결혼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주권을 딱 받고 나서 민키님하고 결혼을 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된 거잖아요. 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순위를 말씀드린 것 중에는 2순위인 거죠. 예. 영주권자의 배우자. 예. 저희가 민키님의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지 않았어요. 미국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생각 없다, 뭐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후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청할 때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했거든요. 해보자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딴 사람한테 맡겨보지 이런 생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고 뭐 되면은 끝까지 하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해오던 과정 중에서 뭔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했어요. 그 99%는 다 아마 변호사님이나 뭐 이렇게 맡길 거예요. 대부분 1%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료 조사 해보고 그래서 딱 한 가지 부분은 제가 이주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맡겼었어요. 이제 그 과정은 저희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직접 서류랑 이민국에서 이제 뭐 답변 오고 추가 서류 보내고 이런 것들 제가 다 했었고 이 영주권 그 서류 진행을 하는 중간에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민국에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영주권 진행하고 있던 거 중간에 그냥 같이 추가로 이제 신청서를 넣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튼 이 과정들은 자세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015년도 12월에 저희 가족이 다 미국에 왔죠. 영주권이 나와서. 네, 그때 이제 영주권 승인을 받고 이제 민키님하고 첫째가 영주권을 받으러 왔었죠. 저희 동생 결혼식도 있었고. 그래서 인터뷰나 이런 거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그렇죠. 가서 이제 인터뷰도 보고 그랬는데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한 8시까지 오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전날에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그 아기를 첫째가 그때 돌 막 지났을 때걸요. 네, 되게 어렸어요. 네, 18개월 정도 된 아기를
이제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또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호텔에다가 차 세워놓고 유모차 끌고 지하철 타고 네, 그 직장인들 출근하는 그걸 뚫고 완전 뛰어다녔죠 그때. 네, 늦을까봐. 네. 네, 근데 되게 미국 대사관을 뭐 이런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처음 경험했는데 되게 좀 삼엄하더라고요, 경비가. 네, 입장하는 순간부터 다들 긴장하고. 네, 좀 긴장된 분위기죠. 네, 네. 그리고 뭐 잡담하거나 떠드는 사람 전혀 없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다들 말 엄청 잘 듣죠. 네. 그리고 그때 많이 기다렸어요. 8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한 10시쯤까지. 맞아요. 네. 그냥 있었어요.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은 우리를 처음 만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게 우리에 관련된 서류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 어찌 보면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냐 사느냐의 운명의 결정은 아니지만 한국에 계속 쭉 살게 되느냐, 미국에 살게 되느냐. 정말 인생의 기로네요. 네, 기로였죠. 어찌 보면 그분의 결정도 우리 인생에 좀 크게 작용을 한 거죠. 네. 네. 그때 심사하시는 분이 진짜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까지 다 물어보고 네. 정리할 생각이 있냐까지도 물어보고 네.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사업은 언제 정리하냐, 네. 뭐 제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영주권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 한국에 살려고 영주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살 네. 목적이 있으니까 영주권을 받는 거니까 아 그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주권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일단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었는데 이제 직장도 뭐 그만둘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곧 그만둘 계획입니다. 그렇게 뭐 사업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이렇게 네. 다 얘기를 해가지고 무사히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이때쯤 이제 정리할 때쯤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진짜 미국에 가는 게 절실해야지 절실하게 보여야죠. 절실하게 보여야지 네, 문제 없이 잘 받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죠. 네. 아무튼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따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 큰 카테고리 중에서는 가족 초청,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초청 중에서도 저희가 5가지 순위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예,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예,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꼭 알람 설정도 해놔주세요. 네. 그래야 영주권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